이번 시간에 우리 빠른 지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지원이라는 거는 그냥 원격 접속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제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원격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 접속한 다른 사용자로부터 원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 앱, 그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는 빠른 지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시작 버튼 누르고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빠른 지원이라고 있어요.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이제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제어하는 동안 다른 사용자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제 키보드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어요. 원격 지원 접속이 됐다고 해서 키보드 마우스 조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내 컴퓨터가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좀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 이상하니까 좀 봐달라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올 수 없다? 그럼 이제 원격 지원, 빠른 지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격 지원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 컴퓨터랑 내 컴퓨터랑 이제 빠른 지원으로 서로 연결을 시켜놓고 상대방이 이제 자기 집에서 내 화면, 내 모니터 화면을 같이 보면서 상대방이 이제 키보드 마우스를 움직이면 내 화면에 있는 키보드 마우스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원격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서 상대방과 내가 서로 원격 접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윈도우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고 바로 그냥 원격 지원을 하거나 원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특징 정도만 잘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티커 메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커 메모라는 거는 우리 바탕화면에다가 포스트잇 메모를 우리가 추가시켜서 붙여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스트잇 메모, 스티커 메모에다가 간단한 내용을 그냥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 시작 버튼 누르고요. 스티커 메모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얘를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게 하나 생겨요. 이런 게 하나 생기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메모 같은 거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작성할 수 있고요. 포스트잇도 우리 색깔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점점점이라는 거 얘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색깔 같은 것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색깔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변경시킬 수 있고 노트 목록 이런 포스트잇을 여러 개 작성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목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메모 삭제를 누르면 말 그대로 메모 삭제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메모 삽입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굵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울린 꼴 그리고 밑줄 그리고 취소선 그리고 글머리 기호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미지 그림 같은 것도 우리가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스티커 메모예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음성 녹음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녹음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리를 녹음해 주는 거예요. 소리를 녹음할 때 M4A라는 이 형식의 오디오 파일로 저장을 해 줍니다. 그때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이 시작 버튼 누르고 음성 녹음기 얘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소리 같은 것들 녹음하려면 반드시 마이크 같은 것들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실행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음성 녹음기를 실행시키고 나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가운데 있는 얘를 클릭해서 우리가 녹음을 해주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캡처 및 스케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처 스케치라는 거는 우리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우리 캡처 도구가 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화면의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전체를 캡처해서 우리가 JPG가 됐든 PNG가 됐든 GIF로 우리가 저장하는 앱,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캡처 스케치라고 그렇게 불러요.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시작 버튼 누르고요. 캡처 및 스케치 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캡처할 수 있는 그 유형에는 사각형으로 우리가 직접 드래그해서 우리가 캡처도 할 수 있고요. 자유형도 있고 창도 있고 전체 화면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캡처 도구랑 똑같죠. 그때 이제 캡처 및 스케치 여기에 이제 단축키가 있는데 그 단축키가 윈도우 키 누르고요. Shift하고 S를 누르게 되면 캡처 스케치 얘가 이제 실행이 돼요. 얘랑 이제 그냥 캡처 도구랑 다른 점이 뭐냐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이게 이제 캡처 및 스케치라는 거 실행시켰을 때 지금 시작 버튼 있죠? 그 부분 작업 표시를 제가 일부를 캡처를 했습니다. 캡처해 놓고 이제 요 위에 보게 되면 볼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필도 있고 그 다음에 형광펜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필 같은 걸로 우리가 색깔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것들 글씨 같은 것도 쓰고 쓸 수 있어요. 또 그 옆에 것도 찍어서 연필 같은 것도 그릴 수 있고 형광펜으로 이제 밑줄 같은 것도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우개로 잘못 그린 게 있으면 지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금 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크기를 잰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각도기라는 것도 있어요. 이 각도기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각도 조절 같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 내가 캡처하겠다라고 해서 새 캡처라는 걸 찍어보게 되면 지금 캡처할 거냐, 3초 후에 할 거냐, 10초 후에 할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캡처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단축키는 요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펜이 됐든 연필이 됐든 형광펜이 됐든 지우개 눈금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캡처한 이미지에다가 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추가시킬 수 있더라. 이렇게 이제 캡처한 이미지는 바로 이메일을 통해서 바로 전송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캡처 옵션에는 지금 캡처 3초 후, 10초 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캡처 및 스케치요. 이것도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실행시켜서 한번 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라는 거는 사진이 됐든 비디오 파일이 됐든 이런 것들을 화면에 재생하거나 편집하는 그런 앱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 시작 버튼 누르고요. 사진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 라이브러리에 보게 되면 사진이 됐든 비디오 파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컬렉션이다, 앨범이다, 피플이다, 폴더다 해서 이런 걸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줘요. 컬렉션이다 그러면 컬렉션이라는 거는 파일이 생성된 그 날짜별로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앨범이다 그러면 앨범은 여러 파일을 슬라이드쇼로 재생하는 그런 앨범을 만들어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앨범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찍은 사진도 출력해서 무슨 졸업사진이다 무슨 수학여행 갔을 때 사진이다 해서 앨범을 따로따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관리해 주는 거고, 피플이다 그럼 피플은 파일에서 이제 사람하고 사물을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서 사람별로 파일을 모아서 관리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폴더다 그러면 말 그대로 사진 라이브러리에 추가한 그 폴더별로 파일들을 관리해 주는 걸 보고 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는 컬렉션, 앨범, 피플, 폴더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 여기서는 사진만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 편집도 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편집기라는 게 있는데 이 비디오 편집기를 이용하게 되면 사진이 됐든 비디오 파일이 됐든 이런 파일 같은 것들을 편집할 수 있어요. 편집도 할 수 있고 음악이 됐든 나레이션이 됐든 이런 오디오 파일을 추가시켜서 우리가 비디오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비디오 편집기를 실행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 시작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비디오 편집기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알람 및 시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람 및 시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알람이 됐든 시계가 됐든 타이머가 됐든 스톱워치가 됐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제공해주는 그런 앱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시작 버튼 누르고 알람 및 시계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오전 7시가 되면 이제 알람을 설정하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도 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위에 보게 되면 빨간색 글씨로 떴죠. PC가 뭐일 때 절전 모드 해제 상태인 경우에만 알람이 표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람을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절전 모드를 이제 해제를 해야 우리가 알람을 쓸 수 있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스마트폰처럼 이런 알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오전 8시가 됐을 때 알람 울려라. 그때 알람 이름은 출근 시간하고 그렇게 이제 쓸게요. 출근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 반복은 이제 한 번만 할 거냐 그것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한 번만이라는 거 누르게 되면 이제 요일을 우리가 따로 이제 설정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해서 나는 주 5일 출근하니까 이렇게 5일 동안만 울려라. 이렇게 해놓고 저장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람이 이제 두 개가 생겼죠. 얘는 이제 일어나는 시간, 얘는 이제 출근하는 시간에서 이제 알람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람이라는 거는 내가 설정한 시간에 알람 화면을 표시해 주고 지정한 알람이 이제 울리게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 다시 알림 또는 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를 클릭할 수 있고요. 알람 이름 같은 거는 내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더라. 그리고 반복할 때 어떻게 해라?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에서 원하는 날짜를 내가 선택해서 알람이 울리게 할 수 있더라. 그때 이제 우리가 소리 같은 것도 지정할 수 있는데 소리에 보게 되면 이제 차인벨도 있고요. 실로폰도 있고요. 화음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알림 시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용 안 함도 있고 5분 후에 아니면 10분 후에 아니면 20분 후에 30분 후에 1시간 후에 요 중에서 이제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알람이요. 우리 스마트폰 알람이랑 되게 유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계 좀 보자고요. 시계. 시계는 특정 지역의 시간을 지역명, 요일, 표준 시간대와 시간차와 함께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시계 한번 보세요. 제가 시계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컬 시간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위치한 한국 시간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홍콩 시간이고요. 이게 이제 LA 시간이에요. 그때 이제 시간이 표시될 때 오전 몇 시다 하고 그렇게 표시가 되고 그 지역명도 이제 표시가 되고 그리고 몇 시간 늦는지 그런 것도 이제 전부 다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국가를 내가 추가시키고 싶다 그랬을 때는 내가 여기서 이제 더하기 버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입력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설정해 놓은 것 중에서 얘하고 얘는 내가 따로 추가시킨 거고 내가 이제 표준 시간대로 그렇게 지정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삭제를 따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따로 추가시킨 거는 삭제할 수 있지만 표준 시간대로 설정한 거는 삭제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 보게 되면 특정 지역의 시간을 지역명이랑 요일이랑 표준 시간대와 시간 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게 이제 함께 표시가 되더라. 지역은 말 그대로 지역명으로도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국가 이름, 국가명으로도 우리가 검색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시간대로 그렇게 지정한 그 지역 있죠?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삭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라는 게 있고 스톱워치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이머를 찍어 보게 되면 지금처럼 타이머요. 설정한 시간 1분 27초가 지나면 이제 완료하고 나면 이제 소리가 울려요. 그때 이제 타이머를 내가 추가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타이머 추가해서 더하기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눌러서 이제 여기서 뭐 2분 뒤에 시간이 울리게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2분 뒤라고 그렇게 시간 설정해 주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타이머 이름을 입력해라. 그렇게 나와요. 이런 타이머 이름도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얘를 누르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때 이제 우리 소리는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타이머 이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소리는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톱워치요. 스톱워치 찍어 보게 되면 지금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가운데 거 눌러주면 이제 시작되겠죠. 자, 시작이 되고 중간에 이제 랩이라는 거 누르게 되면 이렇게 랩 시간이 찍히고 계속해서 시간은 가죠. 또 랩 한 번 더 찍어주면 두 번째 시간이 찍히고 그리고 전체 시간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톱워치라는 거는 시작을 클릭한 이후에 경과 시간을 100분의 1초로 이제 측정을 해주고요. 랩과 누적 시간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톱워치라는 거요.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알람 및 시계 여기서 이제 설정할 수 있더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 끝나자마자 알람 및 시계라는 거 켜서 한번 해보세요.